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메이크업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2026년부터는 조금 더 메이크업 영상을 적극적으로 올리고자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물어보기 시스템으로 저에게 혹시나 보고 싶은 메이크업 스킬이 있는지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달아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초보자용 아이 메이크업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고 초보자 입문분들에게 가장 좋을 저만의 또 메이크업에 대한 견해와 노하우와 지식을 한번 잘 조리 있게 섞어봐서 이왕이면 모두가 따라하기 쉽고 응용할 수 있게 한번 임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 메이크업의 가장 핵심은 내가 원하는 눈매 모양으로 내가 갖고 있는 눈에서 메이크업 제품을 이용해 약간 보완하고 또 확장시키고 약간의 성형 기술을 조금 보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눈매를 다른 사람이 아닌 제 자신,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로 예를 들자면 일단 저의 눈매는 이렇게 타원형의 조금 동그랗고 큰 눈매보다도 약간 옆으로 조금 찢어져 있는 긴 형태의 아몬드형의 눈매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동양인들의 눈매가 조금 옆으로 긴 아몬드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이렇게 눈매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내가 메이크업의 도움을 받아서 표현하고 싶은 나의 최종적인 눈매를, 나의 이상적인 눈매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보통은 뭔가 이 세로로 조금 눈을 강조시키기보다도 그냥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이 눈매의 장점을 이용해서 조금 더 옆으로 길고 그윽하고 약간 고양이 눈매, 그리고 조금 깊은 감을 주고 싶은 나의 메이크업의 그 이상적인 목표를 딱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메이크업을 접목시키거든. 그것도 이따가 한번 보여줄게. 만약에 내가 이 세로로 눈이 조금 길고 조금 동그란 원형 타입이다. 그러면 나는 그것도 좋지만 가끔은 조금 고양이 눈매와 조금 눈이 길어 보이고 싶다. 그러면 옆으로 조금 트는 메이크업을 선택하면 되겠고, 나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아몬드형 눈매에서 조금 더 동안의 요소인 조금 볼륨감 있고 동그란 눈매를 연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 세로 방향으로 뭔가를 조금 메이크업에 곁들이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눈매를 잘 파악하고 내가 원하는 나 이상적인 메이크업을 곁들인 그런 눈매를 또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본인 눈매를 파악해야 되는 그 중요성을 알려줬고, 그 다음에는 섀도우 컬러 고르기 가장 고민되지 않아? 돈도 조금 한정돼 있고 또 많은 섀도우가 있으면 사용하지도 않잖아. 그래서 이왕이면은 가장 본인에게 어울리는 그런 섀도우 컬러를 골라야 하는데, 그럴 때 내가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을 알려줄게. 먼저 본인의 눈동자 컬러를 알고 있어야 돼. 진짜 눈동자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 인간이 갖고 있는 보석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세상에 똑같은 눈동자는 없잖아. 그러니까 정말 나만의 고유의, 나만 갖고 있는 퍼스널한 눈동자, 보석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이 눈동자를 기잡이 역할로 해서 섀도우를 고르는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알려줄게. 아마 모두가 많이 알고 있겠지만 동양인 눈에는 조금 초록색이나 파란색의 눈동자보다도 옐로우 브라운, 오렌지 브라운, 레드 브라운 세 가지 타입의 조금 눈동자로 많이 분류되거든? 자연광 아래서 핸드폰 사진으로 내 눈동자 사진을 한번 찍어봐. 조금 정밀하게 보려면은 후면 카메라가 나는 화질이 조금 더 좋잖아. 그래서 추천할게. 자, 조금 가까이 와주고 한번 초점 맞춰주고 자연광 아래서 보면 내 눈동자 컬러는 레드 브라운 정도 되는 것 같거든? 가장 쉬운 방법은 구글 이미지 같은데 옐로우 브라운, 오렌지 브라운, 레드 브라운 이렇게 눈동자 컬러를 한번 검색을 해서 이 사진에 있는 내 눈동자 컬러와 대조를 해보는 방법. 그리고 이거 뭔가 즉각적으로 떠오른 건데 챗GPT한테 물어봐도 조금 정밀하게 분석해주지 않을까? 지금 바로 한번 나도 해볼게. 안 해봤어. 그럼 챗GPT에 따르니까 나는 미디엄 브라운의 눈동자를 갖고 있고 약간 웜톤이래. 그리고 홍채안에 미세한 골드 포인트가 있어서 탁해 보이지 않고 메이크업에 따라 분위기 변화가 크대. 그래서 이 타입은 색 선택에 따라 눈이 확 살아나거나 반대로 죽어 보일 수 있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울리는 조금 베스트 아이 컬러 이런 것도 나와 있어. 피치 브라운, 로즈 베이지, 웜토프, 코랄 브라운.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참고해서 뭐 섀도우를 고르면 조금 실패할 확률이 적지 않을까? 그리고 누구를 탓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나는 항상 메이크업을 해드릴 때 눈동자뿐만 보는 게 아니라 고객님의 눈동자나 이제 헤어 컬러 그리고 눈썹 컬러, 이 3박자 조화를 같이 보고는 하는데, 또 가장 쉬운 방법은 눈동자일 수도 있지만 이 헤어 컬러가 따뜻한 갈색이나 조금 밝은 색이라면은 따뜻한 웜톤 계열이 조금 더 나는 개인적으로 어울리는 것 같아. 정답은 아니지만 조금 같은 계열의 컬러와 톤으로 조금 맞춰주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세련된 방법이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블랙이야. 그러면은 사실 핑크 계열은 너무 따뜻하거나 차가워 보인다기보다 약간 미지근한 중간색, 그러니까 무채색 계열로 조금 보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머리가 조금 어둡거나 흑발이면 핑크색이나 조금 로즈 컬러까지는 내가 자연스럽게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머리가 따뜻하거나 금발이신 분들은 코랄빛이나 브라운의 계열의 섀도우를 이용하는 게 가장 쉽고 세련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 그래도 내가 비록 오랜 경력은 아니지만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을 때 고객님께서 다들 와우 놀라시고 나를 조금 신뢰해주시고 즉각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조금 이쁜 모습으로 변화하는 걸 같이 고객님과 내가 느꼈었거든. 그래서 자신있게 추천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컬러 메이크업에 들어가 볼까 하는데, 내가 여러 팔레트도 있고 싱글 섀도우도 있지만 사실 이 유튜브 영상은 내가 진짜 모두를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가격대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손쉽게 살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웨이크 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6번 코코아 블러링이라는 컬러로 한번 하는 방법을 보여줄게. 뭐 광고나 협찬 절대 아니고 보면 내가 정말 잘 쓰는 컬러들이거든. 그래서 이걸로 한번 내가 시연을 해볼게.
내가 그리고 이 팔레트 컬러를 선정한 기준은 내가 알고 있는 내 레드 브라운의 눈동자 컬러와 조금 어울리는 노즈빛이라서 선택을 해봤어. 이런 계열이 조금 레드 브라운으로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나는 이왕이면 이 팔레트 안에 있는 색상들을 모두가 꼭 다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가지 컬러만 쓰지 않고 이왕이면 두세 가지 섞는 방법도 한번 보여줄게. 항상 이렇게 쓰는 컬러만 쓰고 안 쓰면 너무 아깝고 약간 뭐랄까 낭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이 지금 파진 거는 많이 쓰기도 했지만 사실 깨진 거야. 그래서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 먼저 자 여기서도 이제 조금 더 퍼스널하게 들어가 볼게. 내 눈매는 사실 뭐 부어 있다거나 크게 아이홀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조금 일반적인 평평한 눈매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조금 이 눈두덩이에 피부 지방이 조금 있고 잘 붙는 타입이다. 그러면은 여기 쉐딩 컬러도 있더라고. 이 세 가지를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섞어줘. 양면으로 골고루 묻혀주시고 눈두덩이 메이크업을 할 때는 브러쉬 선택은 조금 이렇게 훌렁훌렁한 거. 너무 딱딱하거나 텐션감 있는 것보다 훌렁훌렁한 게 조금 넓게 펼치기 딱 좋거든. 항상 팔레트 위나 휴지 위에서 양 조절해주시고 이렇게 털어도 되지만 나는 이게 잘못하면 여기에 조금 자극이 가서 나중에 얘네가 더 잘 깨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털지는 않고 이렇게 톡톡 골고루 묻혀줘. 그래서 약간 쉐이딩이잖아. 쉐이딩은 곧 음영이기 때문에 눈에 명도가 조금 어두운 컬러로 깊이감을 주고 조금 부어 보이는 걸 잡아주거든. 그래서 보이지? 여기는 조금 밝고 여기는 조금 들어가 보이고 이렇게 눈이 부어 보이시는 분들은 이 첫 작업을 쉐딩 컬러, 음영 컬러로 살짝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팔레트가 좋은 게 뭐 하이라이터 그리고 메인 컬러, 음영까지 다 있더라고. 근데 여기서 아이홀이 너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작업을 하면 더 들어가 보이잖아. 그래서 여기 하얀색 펄이 있거든? 이거를 손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펄이라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 조금 만약에 들어가 있는다는 가정하에 아이홀 부분에만 조금 화사하게 나와 보이게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조금 눈두덩이는 들어가 보이고 여기 가운데 아이홀 부분만큼은 조금 화사해지는 효과가 있거든? 이렇게.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조금 흰색 컬러, 도화지 컬러를 먼저 깔아놓으면은 그 다음 메인 컬러들이 색깔이 조금 더 잘 올라와. 만약에 이런 기본 살색에 이 컬러를 얹으면 내 살색과 섞여서 보이는 그대로의 색이 안 나오거든? 근데 이런 도화지 컬러를 살짝 밑바탕으로 깔아놓고 이런 컬러를 그 다음에 얹으면은 조금 더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의 컬러가 올라와. 이것도 진짜 꿀팁. 나는 앞만 해도 컬러가 안 올라와요 하시는 분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컨실러나 밝은 파운데이션으로 그 전에 미리 눈두덩이를 밝히는 것도 방법이지만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만한 이런 조금 텐션감 있고 단단한 브러쉬로 이 흰색 컬러를 다시 묻혀주고 언더에 가볍게 한번 쓸어줄게요. 이따가 색깔이 조금 더 잘 올라오라고 미리 밑바탕에 깔아놓는 거예요. 근데 나는 펄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밝은 컬러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밝은 컬러보다도 이런 중명도의 탁한 컬러들의 소화력이 조금 더 높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한 가지만 쓰면 이 나머지들이 남으니까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섞어볼게. 그리고 여기 양 조절. 그리고 이제 이 메인 컬러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컬러를 어디까지 넣느냐에 따라서 내 눈매가 조금 확장되고 길어 보이고 커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 미리 생각을 해야 돼. 오늘은 내가 눈을 어디까지 키울까? 눈을 떴었을 때 이 보이는 만큼 키울까? 아니면은 정말 이 쌍꺼풀 라인에 아니면 무쌍이시라면은 그 눈동자 위에 그 정도만 올릴까? 과하게 올릴까? 조금 자연스럽게 올릴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시작은 항상 눈꺼풀 우리 속눈썹 있는 부분부터 해서 차츰차츰 쌓아서 퍼져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보통들 넣잖아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내 긴 아몬드형의 눈매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더 옆으로 길어 보였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남은 양으로만 옆으로 같이 끌고 가주는 거야. A자로 쓸어주고 이렇게. 색깔 예쁘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흰색 가루도 얹었고 쉐딩 컬러도 얹었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이 색깔을 얹잖아? 그러면은 약간 이 가루의 블렌딩이 조금 경계져 보일 수 있어. 근데 약간 우리가 그 모래밭 자갈처럼 이 그전에 섀도우들을 미리 쌓아놨기 때문에 앞서 깔아놓은 것들과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이쁘게 섞이거든? 그래서 나는 메이크업을 조금 잘해 보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밑작업으로 연한 컬러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컬러 있는 거 쌓아주면 정말 메이크업 잘해 보일 것 같아. 자, 그리고 이렇게 눈 위에만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아래 언더라인까지 다 연결을 해서 조금 더 메이크업의 완성도도 높이고 이 언더에 조금 무언가를 덧댐으로써 중안부의 길이도 한번 줄여볼게요. 눈밑이니까 이거는 조금 진할 것 같고 이 두 컬러를 섞어볼게요. 항상 끝에서부터 시작해주시는 게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왜냐? 보통 우리는 눈매를 화장시킬 때 이 뒷부분에 아이라인도 그리고 래쉬도 붙이고 무언가 작업을 하니까요. 또 눈밑을 쓸 때는 눈 밑 사이즈에 맞는 딱 적당한 브러쉬로 좀 부드러운 거 써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왜냐면 눈밑은 사실 잔주름이 많잖아요. 근데 조금 딱딱하고 조금 뭐가 아픈 브러쉬를 쓰면은 계속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큰 주름을 조금 발생시키고 변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오래오래 하고 싶어서 최대한 눈에 최대한 아프지 않은 브러쉬를 애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조금 밋밋한 이 여백의 컬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안부가 길어 보이죠. 근데 여기는 색깔이 내려옴으로써 여기까지가 눈으로 보이는 거고 그러므로 이 중안부가 조금 더 짧아 보이는 거죠. 눈도 커지고요. 자,
이게 꿀팁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물론 여기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끝내셔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짙고 분위기 있고 선명한 느낌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라이너 작업을 하시기 전에 이런 조금 초코밤 컬러 같은 거 있죠. 요거를 이런 총알 브러쉬에 묻혀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양 조절해주시고 쌍꺼풀이 있다면 쌍꺼풀 선 안에서, 무쌍이라면 쌍꺼풀 선이 있다는 가정하에 눈이 떴었을 때 한 2mm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뒤에서 조금 자연스럽게 펼쳐주세요. 옆으로 조금 더 쌍꺼풀이 감춰지면서 깊어 보이고 그리고 선명해 보이고 그리고 분위기 있는 짙은 매력의 룩을 연출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살짝 이렇게 눈에 떴었을 때 보이는 이 그라데이션의 음영감이 상당히 매혹적이고 조금 고급스러운 면이 느껴지거든요. 조금 사람 홀리는 그런 깊은 눈매를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만 여기 끝에 빗긴 살짝 넣어줄까요? 새로 묻히면 너무 진해져서 조금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는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뒤도 조금 트임이 되면서 눈이 훨씬 길어 보이고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제 사용할 컬러는 아까 동일한 컬러야. 요거를 써도 되고 요거를 써도 되고 나는 다 믹스할게. 왜냐면 아까우니까. 그리고 뭐 붓펜 라이너나 젤펜슬 라이너 같은 게 없어도 이 섀도우만으로도 충분히 라이너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바르면 조금 번지일 수도 있고 뭐랄까 리퀴드 타입보다는 조금 덜 선명해 보이잖아. 그래서 집에 혹시나 사용하고 있는 아무 미스트가 있다면은 가루를 묻힌 다음에 요걸 한번 뿌려줘. 왜냐면은 대부분의 미스트에는 고정 성분이 들어가 있을 뿐더러 가루 타입은 촉촉한 제형으로 변했었을 때 조금 더 밀착감도 있고 선명하게 그려지는 효과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를 항상 끝을 잡아. 왜냐? 모든 사람이 사실 눈끝이 조금 내려오잖아. 근데 이걸 잡지 않고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이 내려온 살부분과 맞닿으면서 뭉툭해지고 샤프하게 그리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항상 여기를 약간 텐션감을 줘.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살짝 찍어놔. 눈꺼풀 여기 속눈썹 끝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살짝 옆으로 빼주면 자연스럽게 라이너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섀도우 하나만으로도 라이너 표현을 딱 할 수가 있는 거거든. 확실히 조금 길게 빼니까 아까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눈매가 확 길어 보이잖아. 보이지? 잘했는데? 사실 영상 보면서 하느라 조금 떨렸거든. 그리고 조금 더 눈을 더 확장하고 분위기 있게 선명한 느낌을 내고 싶으면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했는데 여기 안 하면 밸런스가 맞지 않을 뿐더러 여기 어둡고 가운데는 조금 밝아야 입체감이 더 살거든? 그래서 여기 눈 앞머리 부분 앞부분에도 살짝 더 진한 컬러를 얹어줘.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선명해 보이고 싶고 아트인 효과까지 더 주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 앞부분에도 연결. 그럼 여기가 선이 생기면서 더 앞이 트여 보이고 선명해 보이는 거지. 여기까지 이으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자칫하면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는 조금 너무 짙다 못해 진해 보일 수가 있어서 이거는 본인 취향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한번 넣어볼게요. 가볍게 남은 양으로만 스쳐줘도 괜찮아요. 눈동자가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본인 취향껏 눈매를 조금 더 확장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메이크업 잘해 보이려면은 이 아까 진하게 그린 선 부분이랑 여기에 중간에 넣었던 음영 컬러 있잖아요. 쌍꺼풀 라인에 거기를 이런 중간색을 조금 살짝 섞어서 풀어줘. 그럼 라이너랑 섀도우랑 따로 놀아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융화가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펄을 사용할 건데 요 펄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조금 가루 날림도 많고 조금 습도가 물기가 없는 섀도우 타입인가 봐요. 그래서 조금 푸석푸석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요거를 묻힌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 픽서, 특히 이 펄들이 미스트를 뿌리고서 이렇게 닿으면은 조금 더 쩍 하고 표처럼 달라붙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살짝 에그셀 표정 지어주고 가운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보이시죠? 평소 가루 타입의 섀도우보다는 조금 더 밀도감 있게 나오는 거. 이렇게 해주면은 나중에 주름에도 조금 덜 끼고 얘네가 주름 사이사이에 미스트 성분이랑 만나서 더 잘 메꿔주거든요. 고정력도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와우. 애교살이 생기니까 중안부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짧아 보이죠? 그리고 나서 갖고 있는 뭐 브로우 펜슬이나 립 펜슬로 애교살 음영을 그리셔도 되고 그래도 이왕이면 섀도우 팔레트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땐 이 두 컬러를 섞으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애교살 음영 넣을 때 너무 그레이시한 것만 넣으면 되게 인위적으로 보이고 잿빛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다크서클처럼. 그래서 약간 이런 따뜻한 컬러 조금 섞어주면 훨씬 자연스러워요. 원래 뭔가 눈이 조금 부어서 있는 애교살 느낌처럼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꿀팁. 이 네 가지 다 섞어도 돼요. 왜냐면 아깝잖아요. 남으면. 그리고 조금 더 음영을 내기 편한 이런 애교살 음영 딱 사이즈에 맞는 플랫한 브러쉬를 이용해주시고요. 아까 애교살에 썼던 거랑 동일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넣고 남은 양으로 앞으로 이어주면, 그리고 이거 잡을 때
딱 이렇게 수직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눕히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여기 묻은 것까지 여기에 살을 닿기 때문에 그 그림자의 그 폭이 너무 넓어져서 되게 짙어 보여요. 그래서 딱 수직으로 해주고 왔다 갔다. 여기도 피부가 엄청 얇고 주름이 있는 부분이니까 자극이 없는 제가 진짜 애정하는 브러쉬거든요. 맥에 212번 브러쉬로 제가 또 맥에서 근무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보이죠? 너무 자연스럽죠? 와, 눈 크기 차이 보이세요? 제가 이래서 애교살을 못 끊어요, 여러분. 사실 이 정도가 진짜 데일리 메이크업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금 직장인분들이 하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저녁룩의 약속이 있다. 그러면은 밤 조명 아래 이렇게 살짝 눈 앞머리에 펄이 비치면 되게 블링블링해 보이고 눈동자도 또렷해 보이고 되게 매력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액세서리를 저도 오늘 했지만 저는 항상 이 눈 앞머리 펄을 페이스 주얼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요 아까 썼던 펄 그리고 이거 아까 흰색 있죠? 같이 섞을까봐요. 아까우니까. 여기 앞머리 눈꽃 생기는 부분에 콕콕 별을 심어주면은 왜 여성분들 귀걸이 하면 1.5배 정도 이뻐 보인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앞머리에 살짝의 이 펄이 있으면은 사람이 되게 윤기나 보이고 정말 신비스러워 보이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눈동자가 더 이뻐 보이는 효과까지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콧대와 눈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면은 눈 앞머리와 콧대 사이 이 공간에 꼭 노즈 쉐딩, 콧대 쉐딩을 꼭 넣고 난 다음에 어둠을 주고 이 빛을 넣어주시면요 훨씬 아트인 효과가 더 배가 되고요. 나는 이 펄감이 너무 과한 게 싫어요. 그러신 분들은 이 눈 앞머리 가까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특별한 메이크업 그리고 사진 찍는 용으로 눈 앞머리 펄이 조금 더 연출하고 싶다면은 두꺼운 브러쉬로 여기 조금 더 넓게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개인의 취향과 기호와 컨셉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 더. 이것도 꿀팁인데 이 컬러가 쉐딩 컬러 있잖아요. 조금 더 노즈 쉐딩용 콧대 쉐딩 브러쉬로 선택을 해주시고 양 조절. 여기 콧대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일단은 이거를 조금 더 눈두덩이 쪽으로 펼쳐주시면은 눈 부어 보이는 것도 조금 더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둠이 깔리니까 여기 옆에 있는 빛이 조금 더 어둠과 빛이 만나면 조금 더 대비감이 생성되고 서로의 에너지가 강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더 이뻐 보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 있던 조금 더 반짝반짝거리는 글리터 느낌의 큰 입자의 펄을 손으로 살짝만 묻혀주신 다음에 여기 동공 위에만 닿지 않게 일자로 발라주세요. 이거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흩어주시면 눈이 조금 더 초롱초롱하게 블링블링하게 이뻐 보이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눈두덩이에 펄 쓰는 거를 안 좋아하기는 하는데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만 해당되는 거니까 모두를 위해서 여기까지 발라보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하고 뷰러하고 마스카라 컬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뷰러를 했고 저는 마스카라도 사실 블랙보다 조금 컬러감 있는 브라운이나 레드 브라운 컬러를 선호하는데요. 너무 블랙 컬러로 하면 아이래쉬 붙인 것처럼 조금 인위적이고 뿌띠뿌띠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저는 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좋아하진 않아서 이거는 코스놀이 퍼펙트 세팅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롱앤컬 3번 로지 브라운이라는 컬러의 마스카라예요. 얼마 전에 제가 사실 메이크업을 하는 걸 좋아하고 코덕은 아니라서 얼마 전에 너무 그래도 이 직업인으로서 반성이 들어서 몇 가지 제품을 조금 샀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이고 제 레드 브라운 눈동자 컬러와 어울리는 컬러 마스카라라서 이쁘더라고요. 과하지 않고 뭔가 레드 브라운의 눈동자와 시너지가 나와서 조금 더 눈동자를 이쁘게 보이게 해주는. 저는 마스카라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고객님 해드릴 때도 그냥 컬만 조금 살려주고 간혹 손에 묻혀서 그냥 이렇게 쓱쓱 발라드릴 때도 있어요. 진짜 그냥 원래 내 속눈썹인데 조금 더 선명한 느낌만 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컬들을 처지지 않게 조금 붙여주는 역할로서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한쪽도 마저 해보고 클로징 영상 돌아올게요. 짜잔! 어느새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는데 조명을 켰더니 확실히 내가 아까 말했던 펄들이 조금 더 이뻐 보이지. 그래서 아침에는 조금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과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펄을 조금 줄여서 메이크업을 한다면 저녁에 약속 있을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이렇게 펄 포인트 메이크업을 해봐도 너무 괜찮을 것 같거든? 근데 내가 사실 내 방법은 이렇다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영상들도 많이 보면서 먼저 내 얼굴형과 눈매를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영상에서는 이게 조금 괜찮아 보이니 이걸 한번 접목해볼까? 또 다른 영상에서는 또 이 요소를 한번 접목해볼까? 이러면서 조금 더 본인만의 얼굴형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메이크업 실력을 향상시키길 바래. 진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어봤어. 그럼 다음에는 또 그때 물어보기에 있었던 다른 컨텐츠로 한번 또 나만의 꿀팁을 가져와 볼게. 새해 복 많이 받으삼.